자,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던 그러니까 피스범이 아니라 살해 미수범에 대한 수사인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음모다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음모인지 아닌지는 네, 네,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네. 제대로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그 비공개를 하겠다 하고 비공개 사유도 비공개하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이게 음모라고 신상공개. 신상공개도 예, 자체도 예, 하지도 예, 않고 예. 그리고 또 그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도 않고 공개도 하지 않고 이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질타하게 되면 또 음모라고 얘기하는 네, 건데 그렇게 저는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 돼요. 수사도 제대로 하면 되고 그리고 그 결과에 정확히 공표하면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살인 미수범 아닙니까? 네, 이거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컸었습니다. 신상 공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피의자들한테 했던 것처럼 하면 10분의 1만 하면 국민들이 이런 인식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음모론은 누가 폈습니까? 지금 말은 사실 팩트를 갖고 해야지. 그러니까 지역으로 폄하했다. 뭐 헬기 이송이 특혜다. 이런 네, 식으로 그거 유튜버라든지 보수언론이나 여당에서 그렇게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지금도 그 부산 민심 부산 네, 찾아가서도 비슷하게 또 그거 네, 그런 연관되게 비슷하게 또 이렇게 있어요. 얘기도 좀 하고 막 그래서 그게 음모론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테러잖아요. 네, 근데 이걸 정치 무슨 테러. 일개 국민에 대한 피습 정도로 저희 사건을 축소시키고 그 변명문도 공개도 하지 않고 그런 정치범에 대해서는 다 신상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 공개 안에서 외신에서 신상 공개라는 맞아요. 이런 저기 국제 망신을 당하는 이런 식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와이셔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그 의료 폐기물 네, 네. 업체가 수거해 나간 것을 우리 그 민주당에서 경찰에 얘기해서 회수한 거를 맞아. 가지고 본인들은 거꾸로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걸 해줬다는 경찰이 한 식으로 것처럼. 이게 바로 그 저기 왜곡시키는 그런 것이죠. 맞아요. 팩트가 아니라. 그래서 그다음 그 현장에 있던 우리 민주당 그 저 부실장이 네, 그거에 대해서 살 김주영 팩트까지도 부실장. 확인까지 네, 다 한 그런 전화 내용. 본인이 하고 예. 경찰에.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해갖고 그 경찰에서 지금 이거를 축소시키고 자꾸 이렇게 왜곡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자꾸 이게 공범의 단독범이라는 둥 1년 전부터 준비했다며요. 그러면 저 1년 전부터 어떤 범행의 동기가 있었는지부터 해서 조사해갖고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아니 68명의 그 수사 인력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사건을 이렇게 축소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거는. 그 수사 인력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덮기 위해서 모인 거니까요. 그런 거고 저는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이재명 대표 그 헬기 이송 부분에 있어서는 네. 좀 제대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네. 의료진이 판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그 야당 대표는 국가 의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 맞아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까봐 그렇게 의료진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마치 뭐 그 이게 그 특혜를 받은 것이냐, 뭐 우리도 그러면 그 저기 다쳤을 때 뭐 헬기 부르는 거냐,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건 좋겠습니다.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폄훼를 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이재명 대표가 특혜를 받은 것처럼 전혀 특혜가 아니고 특혜 아니죠. 소방청 매뉴얼에 따라서 어떤 누구든 그런 비슷한 상황이면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혜택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게 혜택이 아니고 소방청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위급 환자가 생겨서 생명이 경각에 있으면 헬기 타고 이송하는 거예요. 예. 일반인도. 그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 예를 들어서 마치 특혜 받은 것처럼. 우리가 산에서 예를 들어서 좀 전화를 당했어요. 네. 헬기 다 뜹니다. 다 뜨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소방청에서 판단하고 의료진이 판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국가 의전서열에 있기 때문에 여덟 번째죠. 여덟 번째죠. 의견설. 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신중을 거듭해서 한 조치일 뿐인 겁니다. 제발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물청소도 그래. 아니 그 예를 들면 그건 정말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뭐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전서열로 8일뿐만 아니라 제1야당의 대표예요. 그분이 정치적으로 살해 미수범에게 테러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현장 보존하고 감식하고 뭐 과학수사대 와서 혹시나 증거가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 거기에. 그런 걸 하는 게 일반적인데 경찰이 그걸 청소를 하고 있다.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문제를 제기했더니 음모래요. 이게 무슨 논리야 대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 보존부터 하잖아요. 현장 보존부터 하고 그 아까도 말한 그 의료 폐기물 거기 직전에 수거했던 와이셔츠 같은 경우도 핵심 증거라고 핵심 경찰에서도 스스로 얘기했어요. 왜냐면 여기를 당연하지. 찔렸으니까. 그렇지.
그거를 그런 식으로 방치해버리고 현장 보존도 안 하고 오히려 물 청소를 했다는 게 이게 정말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 여당에서 끊임없이 하는 뭐 이렇게 특검법 관련해서 예. 총성령 정쟁이다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들의 인식 자체가 이렇게 배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이걸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공개가 됐을 때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덮고 물 청소해버리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수사가 정말 제대로 되고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이유가 이게 벌어진 이유가 사실 우리 혐오 정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증오 혐오 그런 것 정치. 때문이지. 그래서 제대로 이거를 그 수사를 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그에 대해서 저 중대한 그러니까 엄정한 처벌을 했을 때 이런 것들 이 사건을 기하로 해서 그 증오나 상대방 공격하는 그런 정치에서 서로 좀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정치로 바꿀 수 있는 지금 계기가 지금 검찰 수사에 달려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왜곡하고 수사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럼 경찰에서 왜 이럴까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밖에 그런 게 없지.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고 또 그 선택적인 그 수사라든지 기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의 점을 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을 스스로 계속 자초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경찰이 정말 정확하게 수사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모든 걸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공개 그 신상 공개도 문제도 그래요. 아니 그게 공개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좋아요.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그런 사람이 왜 공개를 안 했는지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비공개야. 뭔 비공개가 이렇게 많아.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테러 당했을 때도 바로 나왔어요.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미국 대사 전 대사 그분 테러 당했을 때도 바로 나왔고 그럼요. 다 공개가 됐어요.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막 이러냐고. 제가 그 종편에 출연했을 때 그 여당 그러니까 보수 패널들도 그 얘기를 막 지적하더라고. 아 신상 공개 왜 안 하냐고 하면서 빨리 하라 신상 공개 다른 것들은 비판하면서 그거는 그러니까. 빨리 하라고 그저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 자기들 생각에도 그게 맞다는 거지. 이제 수사 자체를 정치적으로 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두 분 다 어쨌든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이제 신인으로서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게 민주당도 공천 과정에 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거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쟁. 공천 과정이 투명하게 그리고 정말 시민들에게 좀 더 기회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여론도 뭐 국회의원들 좀 많이 바꿔라. 50% 정도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도 많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두 분이 생각할 때 민주당의 공천 개혁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가장 야당으로서 기본에 충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국정난맥, 그 국정난맥이 이제 민주주의 위기가 있고요, 민생 경제 위기가 있고 한반도 평화 위기가 있습니다. 네. 이런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야당의 인물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한 기준이 일차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그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들을 받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기득권 정당이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이랄지, 그다음에 투쟁 의지가 있는 그런 일꾼들을 뽑아야 되는 거고, 그걸 가장 기본적으로 공천에 그 반영을 해서 그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총선기획단 활동이 이제 종료됐더라고요. 네. 종료돼서 총선기획단에서 주로 한 것이 이제 그 어떤 내용이요? 국회 현역 의원들 저기 하위 20%에 대해서 감산하는 게 20%에서 30%로 늘리는 것. 요게 있고 뭐 이렇게 직책을 쓸 때 좀 이렇게 티켓을 주는 뭐 이렇게 이재명 뭐 또는 그런 그렇게 것들 쓰는 쓰지 거. 않는 뭐 이런 등등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 벌써 이제 다음 주 15일 오늘부터네요. 오늘부터 지금 공천 이제 접수받고 있어요. 그럼 빠르면은 이제 다음 주 22일부터 적합도 조사가 들어가요. 그리고 2월 2일까지가 이제 서류 뭐 면접까지 보는 그런 일정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2월 15일부터 경선이 이제 경선 당사자가 정해지고 경선하는 절차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우리가 그 제3지대 신당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신당이 얼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는 온전히 저는 우리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공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공천이라는 게 저도 이제 공관위원도 해보고 그랬는데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공천 관리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스템 공천이 갖춰져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 공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고 이미 이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예비 후보자 심사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그 정량적인 그 심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그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단계이고 이제 공관위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이상으로 확대시켜 가지고 이분이 진짜 우리 민주당 후보로서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를 이제 심사하는 그런 단계여 가지고 특히나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 말이 나오는 게 그 경선이나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신경을 더 써야 될 그런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공관위 구성이 그 당연직을 뺀 전부 다 100%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것은 일단 그런 신호탄으로는 보기에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문제는 이제 결과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결과가 나와줘야 뭐 제3지대 정당이 특히 뭐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가 이렇게 그 바로 하지 않은 네.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각각 1분씩 드릴 테니까 지역구에 홍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게? 김현정 위원장 먼저 하세요. 뭐 저는 평택에서 그렇죠.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제 1.5포인트 차이로 제가 석패를 했고 그 이후에 평택을 지키면서 이제 그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각종 뭐 그 우리 평택의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중앙당의 그뭐 대변이라든지 비대위원도 맡고 또 각종 방송 등을 통해 가지고 당의 입장도 대변을 했고 또 민심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직접적인 또 뭐 선거도 제가 후보로서 뛰어보기도 했고 또 뭐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또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또 간접적으로 선거를 또 경험하기도 했고 또 평택에서 그 동안에 4년 동안 준비된 내용들이 있어서 준비된 김현정이 그 평택의 그 노정된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한 87일 남았죠. 이제 87일 동안 최대한 제가 저 유력한 저기 적임자다라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제 정치 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호남 정치가 왜 문제가 있는지를 많이 봤습니다. 광양 쪽에 출마하시는 거죠 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순천 광양 곡성구의 의리인데요. 그 호남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분명히 봤고 호남 정치를 왜 개혁했는지를 봤습니다. 지역 발전에 대해서 또 중앙 정치에서의 그 야당원으로서 또는 뭐 여당원이 됐든 간에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질타하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민주당에 대한 불신으로 왔다. 저는 그것을 명확히 확인했고요. 그 중앙 정치 속에서의 우리나라의 아까 제가 3대 위기를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을 그 지켜낼 수 있는 인물들 특히 호남에서 뽑지 않으면 누가 뽑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지역 발전에 대해서 또 이 민주당의 또 개혁에 대해서 그리고 또 청년 인재들, 농촌 소멸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인물들을 특히 호남에서 많이 뽑아줘야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보낼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가장 준비된 후보가 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선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청탁이 있었습니다. 본인들 유튜브 채널 홍보해달라고 청탁을 받겠습니다. 나한테 준 건 없지만 지금 김현정 평택 김현정 TV 저거 맞죠? 예, 평택 맞습니다. 김현 사진이 너무 막 뽀샵한 거 아니에요? 실물이 더 낫다는. 질문이 더 낫다 그래요? 이거 보세요. 자, 평택 김현정 TV 많이 들어오셔서 지금 구독자가 2만 명밖에 안 되네. 또 많이 구독해 주세요. 오늘 보시는 분들 꼭 가셔서 구독해 주셔서 힘 모아 주시고 또 함께 정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열심히 일할 후보들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있어 뭐 이충재 TV
저는 여기는 뭐- 구독자가 더 적네. 196. 네. 열심히 김현정 뛰세요. TV에 비해서 출발도 워낙 늦었고 그리고 이제 막 시작했어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시작해서. 네. 네. 좀 부럽습니다. 네. 1만 명 자체도 부럽고요. 네. 근데 아무튼 뭐 음. 그 저 이순재 TV도 음.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 반영해 나가면서 예. 또 정치 혁신을 해 나가면서 예. 꾸준하게 구독자 늘려 나가겠습니다. 예, 구독 많이 해주세요. 오늘 최소한 여기 보시는 분들 한 거의 1,000명 정도 와 계시거든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동접자 좀 가셔서 구독 눌러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현안에서 얘기 나눠봤고 정말 이런 문제들 이슈들이 좀 잘 해결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공천 개혁에 더 앞장서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보다 더 못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거 밀리면 안 돼요. 공천 경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좋은 후보들 잘 선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